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봄툰과 레진, 델리툰을 사랑해주시는 키레델러 여러분. 지금까지 재미있게 본 웹툰을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기획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영상에서는 웹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합니다.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많이 익숙하셨을 여러분께 원고의 형태를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말하는 웹툰의 원고는 세로로 깁니다. 핸드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크롤로 본다는 전제하에 만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업을 모두 한 파일을 끝없이 길게 그려서 할 수는 없고 보통 한 페이지에서 10컷 미만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설정합니다. 대략적으로 원고지 크기는 2000픽셀, 25000 픽셀 정도면 극화를 소화하기에 적절합니다. 해상도는 300dpi로 해주세요. 물론 웹상에서 감상하기에는 고해상 서비스를 기준으로 가로 1500픽셀이면 충분합니다만 조금 더 크게 작업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 원고의 그림이 출판물이나 캐릭터 상품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길고 흰 원고지를 눈앞에 두니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비장의 시나리오를 꺼내어 콘티 작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콘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죠? 콘티란 영상이나 만화 등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전에 준비하는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화에 들어갈 내용을 제어하기 위해서나 실제 작업에 들어갔을 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나리오를 표현했던 내용을 원고지 위로 던져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선이 움직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휙휙 늘어놓아 보세요. 웹툰에서 가장 우선하는 방향은 위에서 아래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하는 시선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텍스트 레이어로 대사를 놓았다면 이제는 그 대사를 말하는 사람도 놓아보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컷도 있습니다. 인물들이 활동하는 시공간을 보여주는 배경 컷, 전환을 위한 소품 컷, 마음속을 묘사하기 위한 상징 컷 등이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흩어놓았으니 그걸 기초로 그려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인물이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지 보여야 한다는 것. 같은 각도와 크기의 인물이 반복되어 지루함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면과 클로즈업은 인물의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당하며 앵글이 위나 아래로 이동하면 긴장감이나 위압감 등을 줄 수 있습니다. 인물이 지어야 하는 표정을 콘티 단계에서 일일이 묘사하는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면 글귀를 적어놓어도 괜찮습니다. 매우 짜증이 난 표정, 이런 식으로요. 가능하면 디테일한 표정 연기를 지시해주세요. 땀이나 눈물을 흘리거나 얼굴이 붉어진 표현 같은 것도 지시해주시면 작화할 때 훨씬 감을 잡기가 쉽습니다. 연출이란 이야기를 쉽고 잘 전달하기 위한 기술이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든 알아보기 쉬운 표현을 지향해야 독자들과 소통이 가능해요.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심오한 예술이라는 작가주의에 빠지면 독자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쉬어야 합니다. 간단해요. 이야기의 비중입니다.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주된 이야기의 큰 컷을 부수적인 이야기의 작은 컷을 배정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초급자들이 흔히 겪는 실수를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감정이 얼굴 표정에만 존재한다고 믿는 것. 두 번째로 대사나 소리가 발생하는 곳으로 카메라를 비춰야 된다는 강박. 셋째, 대화 장면이나 내용에만 집중하고 인물들의 제스처 변화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딱 이 3가지 실수만 피하려 노력해도 절대 대화씬이 지루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컷의 크기와 자리를 결정했다면 클립 스튜디오의 툴로 예쁘게 컷의 윤곽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컷이 사각 혹은 원고의 가로를 채우는 아래 위의 선으로 막혀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시원하게 트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막힌 컷들은 카메라 화면을 의미하며 상황을 분할적으로 잡아내 독자들을 한 편의 드라마 속으로 몰입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사용됩니다. 반면에 윤곽선을 그리지 않았을 때는 한 개체가 화면에 남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상황보다 해당 대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는 시간 동안 독자가 그 컷과 상황에 머물게 하거나 다음 컷으로 옮겨가기 전에 몰입을 쉽게 하는 준비 시간도 줍니다. 예를 들면 새하얀 배경에서 그라데이션으로 하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국의 전격이 등장한다면 독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바뀐 장면으로 따라오게 되죠.
A컷을 선정할 때 흔히 작가들은 서사에서 중심이 되는 장면을 골라내려 하지만 이건 꽤 아쉬운 선택입니다. 보통 A컷은 썸네일로서 활용되는데 우리는 독자들이 클릭하기 전까지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컷이 아닌 장르의 매력을 가장 잘 부각할 수가 있는 컷을 보여줘야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재밌고 완성도 있는 작품이라도 관심을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작품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컷에 주목해 주세요. 엔딩은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입니다. 다음 화에 등장할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해야 하며 다음 화의 내용은 이전 화수들에 대한 답변이 되어줘야 각 에피소드 간 개연성이 발생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단위적인 이야기로 보기보단 각 화들이 서로 호흡을 주고받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생각보다 쉬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화보다는 드라마의 엔딩을 떠올려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건데 같은 감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컷 안에 그려놓은 콘티를 흐뭇하게 바라보면 이제 반쯤은 왔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배경과 효과에 대한 디테일한 지시도 표시해야 합니다. 콘티를 그린 사람이 직접 작화도 하는 경우 지시가 아주 디테일하지 않아도 문제없지만 분업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입하는 것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대를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완벽주의자라면 몇 시쯤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보다는 헐렁한 분이라고 해도 새벽, 아침, 오후, 저녁, 깊은 밤 수준까지는 확실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특정한 날씨가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메모해 주세요. 매우 흐림, 비가 내림 같은 경우 말이죠. 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중요한 것이 공간입니다. 현재의 웹툰의 경우 이런 배경을 손으로 그리기보다는 3D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므로 배경을 넣을 사람이 넣어야 할 배경을 컷마다 지정해 줍니다. 하지만 모든 컷에 꼭 배경이 들어가진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시각적 정보량 때문에 독자가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중에서는 때때로 실제 배경이 아닌 배경을 사용합니다. 인물의 얼굴로 컷을 대부분 채우는 클로즈업의 경우, 개그 분위기로 전환되는 경우, 인물의 심리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에요. 그때에는 또 그것에 맞는 배경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단색, 패턴, 그라데이션, 속도선, 소용돌이 등등 그 외 말로 설명하기 힘든 특정한 모양의 효과가 필요할 경우 레퍼런스를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말풍선의 모양도 이 단계에서 대략적으로 결정해 놓습니다. 보통 대화하는 말이 들어가는 말풍선 외에 속마음을 얘기하는 말풍선, 특별한 내레이션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이 들어가는 프레임 등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큰 소리를 지르거나 엄청나게 크게 강조하는 글귀가 있을 경우에는 말풍선 혹은 프레임의 크기가 커야 하고 그걸 고려해서 정해놓습니다. 효과음도 잊어선 안 됩니다. 모양과 소리, 방향과 속도를 표시하는 의성어, 의태어를 꼼꼼하게 모두 표시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성한 콘티를 읽어보면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불필요한 대사나 빠진 대사가 있는지 등등을요. 콘티 작업 마지막엔 3가지 정도 과정을 순서대로 수행합니다. 제일 먼저 콘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기입니다. 가독성을 망치는 부분 또는 누락한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인이나 동료 작가에게 모니터링을 부탁하여 그 사람이 마우스를 멈추는 구간이 어느 부분인지 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독자들이 봤을 때 읽히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지 않기에 독자의 리액션을 직접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배경 파일에 대한 리스터, 조명의 위치, 효과 지시 등등 협업을 한다는 가정을 할 때 모두가 공유하고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을 기재해 둡니다.